안녕하세요.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예,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이고, 힘들었던 역시 하루였습니다. 요즘 좀 일이 많이 없는 편이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20% 30% 이상 물량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단은 운임이 요즘 오르는 마켓이기 때문에, 지금 미주 운임이 오늘 또 누가 체크해달라고 해서 봤더니 뉴욕이 6,000불? 그나마 저렴한 데가 6,000불 대, 에버그린이었던가 그렇고 대부분 다 7,000불대더라고요. 현대도 그렇고 7,000불, 8,000불대고. 그러니까 코로나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중국 운임도 지금 올랐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인바운드 중국이 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운임이 올랐더니 좀 하주 쪽에서 조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을까지는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일도 없고 주변에 영업사원들 보면 신규 가기도 힘들고 해서 어디 딴 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영업 아니라 가서 딴 뭐 좀 쉬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켓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늘도 다들 최선을 다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또 마스크보드 영상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얘기해 볼 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감정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코딩이랑 감정노동이 뭔 상관이냐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좀 많이 덜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좀 요즘 MZ 세대라고 하나요? 20, 30대 분들이 이제 코딩 오면은 보면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낫죠. 예전에 워낙 감정노동이 심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급여 문제랑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코딩이 사실 속된 말로 옛날에 핫발이었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그런 건 아니, 요즘은 많이 낮았지만 참 핫발이었는데 그러니까 급여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짜죠. 급여도 짜고 그러다 보니까 하주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심지어는 이거 몇 년 안 된 일인데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그 화주사에서 제 영업한 거 업무 봐주시는 분이 이제 여자분이셨거든요. 여자 팀장님이신데 일도 잘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통화하다가 이제 제가 견적 나가고 업무하는 메일인 그 팀장 여자 팀장님이 나갔는데 그 화주사 담당자분도 공교롭게도 여자분이었어요. 나이대는 잘 모르겠고 나이는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알 필요도 없는 거 그냥 화주사 여자분이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 보시는 그 여자 팀장님을 대놓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야 알기 좀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무시한 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에서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는 못했어요. 사실 화주사라서 속으로 꾹 참고 이제 그런 말을 화주가 했다는 걸 그 팀장님한테 전해드리고 제가 사과를 대신 드렸어요. 이런 데는 거래를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하는데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팀장님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는 드렸어요. 사과는 드렸고 대신해서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그 업체랑은 거래를 안 했습니다. 그 후 한두 건 더 했나? 그래서 안 했고 하여튼 그렇게 좀 무시 아닌 무시를 하는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화 응대인데 아무래도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은 전화 통화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요즘은 할 말이 있는 게 전화 통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업무 보다가 자꾸 전화 오면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통화를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사실 포딩 업계에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다 네이트 쓰잖아요. 콘솔사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운송사도 그렇고 트럭킹 회사도 그렇고 네이트 거의 다 씁니다. 그러니까 네이트가 왜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쓰라고 해서 쓰는 거니까. 제가 이 바닥에 들어왔을 때도 이미 네이트로 하고 있었고 언제부터 네이트 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인터넷이 생겨 나고 나서부터 썼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바닥에 네이트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래야 이걸 써야지만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썼고 아마 물리업계에서 이 네이트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네이트엔 도움이 갑자기 네이트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다 네이트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트로 많이 얘기하거나 요즘 카카오톡 그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포딩 오퍼레이션 보는 분들 중에서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은 전화 오면은 자기 하던 일 끊기잖아요. 짧은 통화라면 그렇지만 주로 전화하는 사람들이 또 전화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전화를 해요. 사실 업무 스타일이. 저도 약간 이제 나이가 40이 넘다 보니까
물론 뭐 저도 좀 약간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컨디션이 아침에 와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업무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아침에 와서 당연히 프레시하고 에너지가 더 넘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침에 오면 커피 한 잔하고 천천히 업무를 조용히 시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전화하고 막 바쁘게 액티브하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나쁘고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침부터 전화 와가지고 막 하면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업무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 힘들죠.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또 하나 웃긴 게 전화를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랑 상담행위 와서 수동적으로 받는 게 또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수동적으로 받는 게 더 짜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침에 그런 두세 동안 긴 통화 한 번 하게 되면 30분, 20분 시간 쫙 가버리고 힘 다 빠지고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쪽으로 빠졌는데 하여튼 전화 통화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포딩에서는 전화 통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이거는 제가 또 딴 데로 또 빠져야 되겠네요. 예를 들다 보니까 대한항공 다니시던 분 이제 얘긴데 대한항공 이제 체크인 쪽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체크인 쪽이 대한항공에서 제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응대해야 되니까 사람들. 그 체크인할 때 표 끊고 가방 붙여주는 데 있잖아요. 아시죠? 다. 근데 모닝캄이나 조금 뭐 비즈니스 뭐 이런 데 타는 애들은 애들이라고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좀 계속 다른 쪽으로 빠졌으니까 그냥 아예 빠져보겠습니다. 제가 물류회사 이제 직장 다닐 때 지금 뭐 당연히 한국에 있고 지금 여기 한국이지만 저희 집이죠. 독일이랑 오스트리아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해외 법인에서도. 물류회사. 좀 거기는 큰 데였어요. 대기업 계열사였는데 외국 사람들은 좀 특히 유럽 그쪽 서유럽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를 잘 안 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일만 잘하고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나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더 외국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의 감정?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서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그렇지만 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뭡니까? 돈이 최고죠. 돈 많은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대신 돈이 많은데 돈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뭐 BMW나 벤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뭐 생활이 조금 더 비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돈이 없는 사람도 차 살 수 있어요. 국산차 타면서니까 뭐 모닝이든 뭐 조금 제 차도 저는 옛날에 모닝이었어요. 모닝이는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현대사에 살지만 전 근대사에서는 아예 이 하층민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지만 이제 근대사회 현대가 되면서 우리 같은 평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적은 거랑 차이 나는 거.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타는 거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거고 뭐 스테이크 먹는 거고 그렇지만 돈이 적으면은 국산차 저렴한 차 소형차 타는 거고 소형차 타는 다고 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형차 타는 거고 좀 어디 외곽에 사는 거고 아파트값 싼 데 사는 거고 그거 그렇다고 그런 차인 거죠. 돈이 많고 적으면 단지 그거예요. 뭐 1등석 타고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코노미 타고 가고 그 차이인 거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목적지로 가지만 인생의 비유를 하는 거죠, 저는. 같은 인생이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조금 돈 많이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많다고 그래서 적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 생각에.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인격이 더 높은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의 인격이 더 적은 거죠.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 대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은 거지 조금 편하고 좋은 차 탈 수 있는 거지 돈이 적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보다 인격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존경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되는 인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유를 바꿔보자면 포딩에서 일하는 오퍼레이션 보는 직원은 직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예요. 그리고 남 화주고 그러면 요구할 거 요구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물론 뭐 급하게 보내야 되거나 그런 거 좀 쪼르거나 푸시하거나 공손하게 뭐 요청할 수 있겠죠.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이상이 넘어가고 이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는 게 되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죠.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이 나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코딩 저희가 오늘 뭐 영상이 많이 옆으로 빠졌는데 이왕 빠진 거 다 빠져보면은 코딩 바닥에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뭐 슈퍼마켓이라던가 뭐 요즘 콜센터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 가족같이 생각해 달라. 당신의 가족이 일하고 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돈이 많은 건 많은 거고 좋은 차 타는 건 좋은 차 타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돈 많으니까.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의 인격이 많은 사람보다 낮은 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너무 돈이 많은 걸 인격이 더 높은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서양 사회나 보면은,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양 사람들을 보면, 그 유럽에서 제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봤을 때 거기도 봤을 때 느낀 거는 거기도 돈 많은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강변에 살고 그 라인 강변에 살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돈 적은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지 않은 거죠. 큰일 나죠. 그렇게 했다가. 같은 인간으로서 그냥 돈 많든 적든 똑같이 슈퍼 가서 장 보고 돈 많든 적든 라인 강변에서 산책할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국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포딩을 빗대서 좀 그런 얘기를 옆으로 많이 빠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영업을 하다 보면은 감정 노동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려면 어쨌든 자존심이든 뭐든 굽힐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저희 집에 건물이 뭐 대여섯 채 있는데 부모님 뭐 한 달에 몇 천만씩 퍼주고 그러면 일할 필요 없죠. 아쉽게 살 필요 없죠. 아침부터 그냥 늦지막히 일어나서 쓰레빠 끌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뭐가 아쉽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포딩 영업이라는 건 제가 아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자존심도 많이 버리고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선배나 제 형님이나 삼촌이나 뭐 위에 세대들에 비하면 요즘 많이 낮았어요. 포딩 영업 바닥도 뭐 어디 가서 인간적인 모독을 당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좀 제 상황이 제가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제 얼굴 면상에다 대고 이렇게 막 얘기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포딩 영업은 어쨌든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저한테는 득이 됐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많이 내려놓고 화주한테 맞춰주려고 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결과로 찾아온 적이 많아요. 뭐 일례로 제일 이런 얘기는 포딩 영업하면서 다들 하나씩 이런 스토리는 있으실 텐데 정말 너무 까다로운 화주였어요. 저보다 한 두세 살 형님이신데 되게 까다로워. 하여튼 뭘 하든 그냥 넘어가질 않고 근데 그때는 제가 뭐 개장 대리 때라 나이도 30대고 어릴 때고 그래서 그냥 맞춰줬어요. 속으로 욕했죠. 개새끼 집새끼 막 그러면서 욕했죠. 근데 어떻게 해서 맞춰줘야지 먹고 살려면 맞춰주고 맞춰줬는데 그러다 또 어떻게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친절히 해줬어요. 또 그 양반도 뭐 그 양반이 뭐 엄청 부자면 회사 다녔겠어요? 그 양반도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니까 회사 다니는 거예요. 금수저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내가 뭐 해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해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처음 좀 만난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연락 오면 물량도 많잖아. 1년에 한두 번? 뭐 그렇게 그래도 연락 올 때마다 사약해주고 별거 없으시냐고 안부도 묻고 전화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화물 한두 개 핸들링하고 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간혹 생일 때 좀 뭐 선물 하나 카톡으로 드리고 뭐 그 정도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뭐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잘 지내시냐고. 어떻게 뭐 부장님은 잘 지내시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좀 뵙고 싶다고 하는데 회사 근처에 회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회사로 오셨나 해서 갔더니 정말 회사 근처에 저희 회사는 참고로 강서구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갔는데 뭐 좀 꾸준하게 물량이 있대요. 수입하시는 게. 저 쓰고 싶다고. 마스크 파우더 쓰고 싶다고. 그래서 쓰시라고 뭐 줘야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꽤 꾸준하게 물량이 나오고 있고 꾸준히 수익을 또 안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웃긴 게 그렇게 하시고 딴 회사로 또 가셨어요. 세팅해 주시고 뭐 뭐 길게는 얘기하겠습니다. 이분 개인적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마스크 포더님은 뭐 제 실제 이름이 마스크 포더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 마스크 포더님은 무슨 일을 맡겨도 그래도 항상 책임감을 갖고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자기는 봤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든
끝까지 해내시는 분이라서 자기 믿고 맡기고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밑에 팀장으로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자기 밑에 분들한테 다 마스크 포워드 쓰라고 하고 인수인계 해놨으니까 여기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가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마스크 포워더님이 잘한 만큼 다 받으시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 너무 해상 예시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너무 막 5불, 3불, 2불 너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교 당하는 대상이 얼마나 괴로운 건 아시죠? 뭐 기분도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 근데 뭐 어떡하겠어. 화주사는 비교해야지. 계속 비교를 하는데 뭐 맞춰줘야 어떡하겠어요. 맞춰준 적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거기서 제일 안 좋은 발언 자살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자살골은 뭐냐? 그냥 딴 데 쓰세요. 그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화주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 쓰시라고. 그 얘기는 자살골이에요. 그 얘기하면 영업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거기 싼 데 쓰세요. 그 얘기는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란 얘기랑 똑같아요. 화주한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는 얘기 안 했죠. 그러다가 또 세월이 갔어. 또 항상 세월이 가야 돼. 뭐든 시간이 지나야 돼. 숙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가서 거래 꾸준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비교를 안 해. 비교를 안 해. 그냥 계속 써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계속 오래 거래하니까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일산에 있는 업체인데 식사도 하고 뭐 일산 거기 맛집 거기 많잖아요. 뭐 거기.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는 비교 안 한대요. 마스크 포워더님 거는. 비싸도 쓸 거래. 딴 데 못 쓰겠대. 그러니까 이건 제 자랑도 아니에요.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간이 서로 신뢰가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 얘기까지 빠진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감정노동 오늘 그런 얘기 했는데 일단은 영업성 코딩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영업이랑 업무가 있는데 영업 쪽에서는 조금 그런 화주를 응대하고 화주한테 영업적으로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감정노동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포딩들이 많이 운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면서 많이 옛날에 비해서 위치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화주는 화주고 아직도 고전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영업하시거나 그런 류의 회사 문화,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화주사들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감정 노동이 많이 필요한 건 맞고 단지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뭐든 내려놓는 거죠. 출근하고 나가거나 영업장 화주사 영업하러 가기 전에는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운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포딩 영업은. 운전할 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제일 짜증나는 거는 제 앞을 끼어들고 뭐 별 오만 짓을 다 해도 좋은데 위험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게 제일 싫어요. 이거는 운전하시는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끼어들든 제 앞을 끼어들고 가든 뭐 신경 안 써요. 앞지르든 뭐 하든. 저는 안전하게만 가면 되니까. 근데 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제까지 나는 게 제일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어 운전. 운전할 때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하거든요. 무조건 양보하고 짜증나게 한 운전 앞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자. 절대 대응하지 마. 대응하면 싸움 나잖아요. 뭐 요즘 화물철의 블랙박스 그 리뷰 보니까 막 대부분 그렇더라고. 대응 안 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운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고 업무 입장에선 제가 볼 때는 전화 오는 대응. 왜냐면 업무가 이제 화주사를 만나는 경우는 화주사에서 영업사원이랑 자기네 회사 업무할 테니까 와서 인사 좀 해달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화주사를 만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드물어요 아직도.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업무 세팅할 때 업무 사원도 얼굴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그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지만 전화 응대로 뭐 수정이라든가 다큐 때문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어떠한 이유든 간에 통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화주사를 응대하는데 그런 경우에 화주들의 말투라든가 그런 게 어떤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왜냐하면은 영업사원은 그 화주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주 스타일이 잘 알아요. 말이 조금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말이 조금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액센트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억양이. 근데 업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본 적도 없고 통화를 들었는데 억양이 강하면은 되게 그것도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화주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포딩 업체 사원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냐.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좀 말할 수가 없죠. 쉽지가 않죠. 화주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땐 영업사원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업무는 얘기를 하면 업무 쪽에서 또 얘기를 하면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화주도 업무 사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좀 힘들어하면은 아니면 화주 스타일이 뭐 엿 같아, 속된 말로 족 같아 그러면은 영업사원한테 얘기를 해서 영업사원이 화주한테 잘 얘기를 그 중간에서 또 실적이 나와야 되고 물량을 받아야 되니까 또 그걸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뭐 간접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조금 통화를 해가지고 걸러서 얘기를 해준다던가 뭐 그런 식의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영업사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나 걸러서 하던거나 통화가 안 가게끔 아예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최대한 자세히. 힘든 거 알아요. 영업사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업무한테 영업해온 거 갖고 세팅해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정리해주고 뭐 그런 걸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최대한 전화 통화를 피할 수 있게끔 뭐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거는 뭐 영업사원이랑 업무사원이 상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오늘 감정 노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얘기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푸어딩이나 물류만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본 같은 데 가도 한국이 일본보다 요즘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고 정말 잘 먹잖아요. TV만 봐도 뭐 맨날 먹는 거 나오고 여행 가는 거 나오고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 사는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잘 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사는데 너무 각박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유가 없는 건 뭐냐?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내가 내려놔야지만 상대방한테도 좋은 말이 가고 감정이 안 섞이는데 내려놓지 않고 무한 경쟁의 루프에 빠지는 거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감정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안 좋은 얘기가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나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그래 하여튼 오늘은 너무 옆으로 빠져가지고 영상이 이상해졌는데 일단 마스크를 요걸 쓰니까 저도 너무 편하네요.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스크 포여드였습니다.